어머니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박재현 회장의 시선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던 그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올랐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올 줄이야.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청량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는 야간 근무가 막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민준, 오늘 면접이라며? 얼른 가봐. 반장의 목소리에 민준은 작업복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한 탓에 귓속이 멍했지만 그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톱 밑까지 파고든 기름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시간 야간 근무를 마친 그의 몸은 비틀거렸지만 오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장을 나서며 민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돌아가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매일 밤 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샤워실로 달려가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수도 있어. 샤워실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옷을 벗고 샤워기 아래 섰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과 함께 3년간의 피로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민준,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탈의실로 돌아오자 옆 락커에서 일하던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반장은 이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받아. 김 반장은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를 건넸습니다. 셔츠는 비닐 포장에 쌓여 있었고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 때 입으려고 샀던 건데 너 면접 보는 거 들었어. 가져가. 김 반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전 못 받아요. 민준이 손을 내저었지만 김 반장은 민준의 손에 셔츠를 쥐어주었습니다. 받아. 넌 여기서 일하는 애들이랑 달라. 너는 꿈이 있잖아. 그 꿈 꼭 이루라고.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꼭 합격해서 보답할게요. 형님, 아드님 결혼식 때 축의금 두둑하게 들고 갈게요. 그래, 믿는다. 김 반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신의 락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셔츠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새하얀 셔츠가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운 면 소재였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는 동안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면접 잘 보고 와. 우리 공장 대표로 나가는 거다. 꼭 붙어라. 붙으면 첫 월급 받아서 소주 한 잔 사. 동료들의 응원에 민준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준에게 그저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함께 땀 흘리고 때로는 같이 밥을 먹고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해준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은 탈의실 문을 나서며 크게 외쳤습니다. 뒤에서 박수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지하철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씩 청소차가 지나가고 새벽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역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러 가는 노인 몇 명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교통카드를 찍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한산한 객차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 민준은 낡은 가방에서 면접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양그룹 기획팀, 경쟁률 87대1. 자료를 보면 볼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는 태양그룹의 연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립 50년, 매출 10조 원, 직원 수 10,000명. 숫자 하나하나가 민준을 압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민준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넘기자 이번에는 태양그룹 기획팀 소개가 나왔습니다. 역대 팀원들의 학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다들 명문대 출신인데
나는 지방 사립대야. 민주는 자신의 학력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교 산업공학과, 전국 대학 순위로 치면 50위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카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서윤,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갓 구운 빵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너는 언제나 최고야. 사랑해.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해. 민주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양그룹 기획팀의 주요 업무, 신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 분석, 중장기 전략 수립. 민주는 각 항목을 읽으며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현장을 알아. 3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생산 라인을 직접 봤어. 제조업의 비효율을 몸으로 느꼈어. 이게 내 강점이야. 지하철은 계속 서울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역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로 객차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곧 저들처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민주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태양그룹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민주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도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청량리의 공장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이구나.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태양그룹 본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민주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한 잔에 5,000원, 6,000원. 민준이 하루 식비로 쓰는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쉽게 사 마시는구나.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분을 걸어 드디어 태양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조형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 안에서 나도 일하게 될까?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총 2,500원.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민준은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에 배가 고팠지만 긴장 때문인지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민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다시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고급 향수 냄새와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로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천장은 몇 층 높이로 뚫려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분수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고급스러운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들의 시계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었고 구두는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고 자신 있게 걸어 다녔고 남자들은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5만 원짜리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등 부분이 약간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구두약을 발랐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꿔 그 부분을 가렸습니다. 괜찮아.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민주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데스크에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성함과 지원 부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민준입니다. 기획팀에 지원했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직원은 신분증을 스캔하고 방문증을 출력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33층 대기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민준도 그 뒤를 따라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천장의 층수 표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33층에 도착하자 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벽면에는 태양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업자의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컬러 사진까지. 민준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대기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명품 브랜드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모두가 나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은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다시 자료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준 지원자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20분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면접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박지은 지원자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씩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가량 기다렸을 때 드디어 민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민준 지원자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민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민준이야.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앞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 박재현 회장이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반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고급 만년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에 지원한 이민준입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재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 느낌을 무시하고 민준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면접관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현은 민준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점 4.2, 자격증 몇 개, 그리고 경력란에는 청량리 소재 제조업체 생산직 3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력서였습니다. 아니, 태양그룹에 지원한 사람치고는 오히려 부족한 이력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민준이 왜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민준 씨,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데 왜 우리 기획팀에 지원했나요? 민준은 준비한 답변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기획은 탁상 공론입니다. 저는 3년간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제조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생산 라인의 비효율, 인력 배치의 문제점, 원가 절감 포인트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론만 아는 사람보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더 실용적인 기획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현은 민준의 답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임원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다고요?
그럼 수면 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대답에 면접관들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시간이요? 그렇게 적은 수면으로 어떻게 학업을 유지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민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첫 학기 때는 수업 중에 졸기도 했고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 관리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주일치 공부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점은 4.1을 유지했습니다. 면접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여성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민준 씨,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압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카페에서 빵을 굽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맞이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재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내려놓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넌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허리가 아파도 참으시고 손이 데어도 참으시는 것을.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려면 제가 성공해야 한다고. 그게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면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재현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왜 이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공장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학교로 갈 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부어올랐고 발은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참으면 된다고.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카페 문을 여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추운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계실 텐데 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이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현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의 진솔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가족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형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아버지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본 적은 있나요?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민준 씨는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가요? 네.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민준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표정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많습니다. 마치 무언가 후회하는 것 같은. 재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자신이 이 청년의 이야기에 이토록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민준은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하려 했지만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재현의 목소리에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청량리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계십니다. 재현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카페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민준은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서윤 카페입니다.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이서윤이셔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의 손에 쥐어져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허공을 떠다니다 흩어졌고 면접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 그 이름이 25년 만에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재빨리 서류를 주우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재현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임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5년 전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색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천사 같은 미소를 짓던 간호사.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려 물이 약간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재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황급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하지만 재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 저 코, 저 인매, 그리고 이서윤이라는 이름. 재현의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나이는 25살. 25년 전 서윤이 사라진 그때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재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민준이 대답하는 동안 재현은 그저 민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분 후 면접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음 면접자는 잠시 기다리게 해주세요. 10분만요. 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나가고 재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서윤, 서윤 씨.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이 25년 만이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서는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6년 전 그는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전복되어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담당 간호사 이서윤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서윤은 재현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재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면 통증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어제보다 좀 나아 보이네요. 서윤 씨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회복은 환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재현은 점점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번 2주째 재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윤 씨,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식사라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환자분이 퇴원하고 나서요.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재벌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기획 업무요.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럭저럭 괜찮아요. 서윤은 재현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재현은 고백했습니다. 서윤 씨, 저 서윤 씨를 좋아합니다.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였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재현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은 매일 만났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 아이들이요? 몇 명 낳고 싶어요? 2명, 아니면 3명. 둘은 웃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서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 씨,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할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둘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재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재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재현의 아버지,
당시 태양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앉으세요. 재현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앉았습니다. 이서윤 씨라고 했죠? 네, 내 아들과 만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서윤은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헤어지세요. 예.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같은 재벌 집안의 딸이죠. 결혼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서윤은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현 씨, 서윤의 목소리에 재현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윤 씨. 나는 됐습니다. 재현의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서윤 씨, 당신이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을 주겠습니다. 이걸 받고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세요. 재현의 아버지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표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 씨, 이게 정말이에요?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현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재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현 씨,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서윤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골목길로 들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재현이 찾아올 수 없도록. 8달 후 서윤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병원의 분만실에서 아무도 옆에 없는 상태로.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실 거예요? 민준이요. 이민준.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재현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서윤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재현은 아버지의 강요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는 항상 서윤을 생각했고 아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3년 후 둘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재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서윤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재현은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이었어. 10분 후 재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민준. 방금 면접 본 지원자. 이 사람 신상정보 전부 가져와. 출생 기록,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것. 지금 당장. 재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다급한 표정에 놀라 재빨리 나갔습니다. 재현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는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민준 지원자의 모든 기록입니다. 재현은 파일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파일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명 이민준, 생년월일 1999년 3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중랑구 청량리동, 보호자는 이서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월 15일, 재현은 계산했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것이 1998년 7월, 그리고 민준이 태어난 것이 1999년 3월, 8달 후였습니다. 그때 서윤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파일을 다시 들어 민준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작은 한복을 입고 떡을 집으려는 아기. 그 아기의 얼굴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소년. 그 소년의 눈은 자신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사진, 조금 자란 소년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윤의 미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 청년이 된 민준이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 공장 작업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민준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그는 자신이 놓친 25년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첫걸음, 첫말, 첫 학교, 첫 친구,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민준이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공장에서 밤새 일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는 혼자 이 모든 것을, 재현은 서윤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을 그녀의 삶을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민준 지원자 합격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청량리에서 서윤 카페를 운영하는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주소, 연락처,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재현은 다시 민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겠지. 서윤 씨. 그로부터 사흘 후 청량리의 작은 카페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민준은 카페 주방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어머니의 카페에서 뒷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테이블 좀 닦아줄래? 네, 엄마. 민준은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내일 쓸 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릴까요? 민준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은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갑고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119.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여기 청량리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진정하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청량리역 근처 작은 카페입니다. 서윤 카페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의식이 없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아요.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주시고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곧 도착하겠습니다. 민준은 전화 지시대로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눈 떠요. 제발 눈 떠요. 민준이에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맥박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는 가면 안 돼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3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신속하게 서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같이 타세요. 민준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응급실 준비하라고 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버텨요. 10분 후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서윤은 재빨리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민준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의사였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는 민준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환자분이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요? 네. 심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인데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천만 원. 그가 3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겨우 500만 원이었습니다.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일단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비 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선결제하셔야 해요. 1,000만 원을. 민준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51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돈 먼저 입금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알겠습니다. 원무과에서 수속 진행하세요. 민주는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2,500만 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니 최대 500만 원. 그것도 이자율이 15%에 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까? 하지만 친구들도 사정이 나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그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재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중요합니다. 재현은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작성하셨나요? 네, 했습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이미 입금했습니다. 3천만 원 전액입니다. 하지만 왜 저희를?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이었던 회장이 왜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의 수술비를 내주는 걸까? 지금은 질문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무사히 수술받는 게 먼저입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수술 진행하도록 하세요. 민주는 원무과로 다시 가서 수술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수술비가 이미 전액 입금되어 있네요. 지금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수술실 불이 켜졌고 서유는 수술대 위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현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깐 나가서 뭐라도 드세요.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수술 끝나고 깨어나시면 민준 씨가 건강해야죠. 어서 다녀오세요. 재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병원 1층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삼각김밥을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힘을 내야 했습니다. 다시 수술실로 돌아오니 재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민주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을 제가 압니다. 예?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5시간 만에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판막 교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회복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긴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민주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잠깐만 보실 수 있어요. 환자분이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거든요. 민준과 재현은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안정적인 심박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은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그녀가 혼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해요, 서윤 씨. 정말 미안해요. 재현은 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10분 후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민준과 재현은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돌아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도 지쳤잖아요. 내일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깨시면 민준 씨가 건강한 모습을 보셔야죠. 재현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한계였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못 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민준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재현은 다시 회복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밤새 그곳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재현은 급히 일어나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재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 씨.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인지 환각을 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여기에?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회복실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링거가 그녀의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집에 보냈어요. 이틀 동안 한잠도 못 자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올 거예요. 서윤은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민준이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우리 회사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면접을? 태양그룹에. 네. 그리고 당신 이름을 말했어요. 이서윤이라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가, 그 아이가 당신 회사에. 서윤 씨,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임신한 걸 숨겼어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의 미래를 내가 망칠 수 없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당신 아버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알았어요.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재벌가의 아들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당신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정해진 미래가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바로 그래서예요. 서윤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은 책임감 때문에라도 나와 결혼하려 했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이 원한 결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가족들은 나를 평생 원망했겠죠.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억지로 결혼하게 만든 여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났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재현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어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25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재현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병원에 연락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정략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강요해서.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당신만 생각났거든요. 서윤은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예요.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닮았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직해요.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해줬는데. 아니에요. 민준이는 잘 자랐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요. 재현이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해야 해요. 내가 아버지라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나가 계셔야 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 회복실을 나오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6시, 병원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재현은 병원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병원입니다. 오늘 오전 일정 모두 취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해주세요. 내일 오후 2시에 무슨 안건으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 모두 참석하도록 하세요. 재현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해야 할 때가 왔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고 박재현 회장의 행동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요? 민주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수술 잘 끝났대.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엄마가 너한테 할 말 있어. 무슨 말인데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말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재현은 민준을 보다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밖에서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서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민준아. 민준과 재현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 옆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예. 26년 전 저는 당신 어머니 이서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죠. 재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 연애, 그리고 강제된 이별, 서윤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난 것까지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회장님의 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휩쌌습니다. 왜 이제서야? 미안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임신 사실을 숨기셨으니까. 그럼 엄마는 25년 동안 혼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머님과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거 아세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시는 거 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반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는?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나중에 말해준다고만 하셨어요. 2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아버지는 없었던 거예요.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민주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재현도 무릎을 꿇고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민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네, 저는 25년 동안 잘 살았어요. 엄마 덕분에.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회장님이 없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재현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그럼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엄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유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민준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25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저도 다 컸으니까 엄마 편하게 사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저는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재현은 문 옆에 서서 두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틀 후 재현은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라던데 무슨 일이래? 글쎄, 중대 발표라고만 했던데. 재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것을.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민준, 그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민준은 제 아들이며 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려 했지만 재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영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력으로 이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아버지로서 그를 인정할 뿐입니다. 재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양그룹 박재현 회장, 25년 만에 찾은 숨겨진 아들, 재벌가의 숨겨진 러브스토리. 이민준, 과연 경영 승계자가 될 것인가? 민준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민준은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든 아니든 저는 이민준이에요. 엄마가 키워주신 이민준. 서윤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빵 굽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느 일요일 아침 민준은 어머니의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 일도 바쁜데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민준은 태양그룹 기획팀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업무를 배우고 똑같이 야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특별 대우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씨, 이번 제안서 정말 좋은데요? 현장 중심 접근이 신선해요. 고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2달째 민준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제조 라인 효율화 프로젝트. 그의 공장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과 대화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산성 15% 향상, 불량률 8% 감소.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준 씨, 이게 신입사원이 한 거 맞나요?
팀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뒷자리에서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구나. 발표가 끝나고 재현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재현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앉으세요. 재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당신은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이더군요. 공장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요즘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카페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재현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요. 민준은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은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은 청량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이미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 왔군요. 두 사람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어서 앉아요. 금방 갈게요. 서윤이 가리킨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그리고 갓 구운 빵. 민준과 재현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자, 드세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회사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엄마. 배울 게 많아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걱정 마세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 씨, 카페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그건 서윤 씨 실력 덕분입니다.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산책할까요?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고 한강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네, 아니, 아버지. 재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재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직 어색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재현이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반년 후 민준은 태양그룹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았고 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카페는 청량리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재현의 조용한 지원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했고 SNS에서 분위기 좋은 카페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재현과 서윤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세 사람은 함께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번 주에 최종 발표예요.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실력 좋잖아.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와주실 거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연스럽게 재현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 저는 이민준입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윤의 아들이고 박재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입니다.
있었습니다. 서윤과 재현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